자, 이어서 갑시다. 자, 누워 계신 분들 일어나시고. 졸리세요? 네, 졸릴 때 됐어. 밥 먹고 배가 빵빵하니 뭐 졸릴 때가 됐지. 졸리시면 뒤에 가서 좀 잠시 서도 괜찮습니다. 얘기해야 되겠다 하고 원장님한테 얘기해서 저 뒤에 좀 높은 책상 좀 놔달라고. 선생님 강의하는 학원, 일부 학원에서 제일 뒤에다 이렇게 높은 테이블 놓고 이렇게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네, 아예 처음부터 앉아있는 친구들도 있고 중간에 아우씨 졸리 안 되겠다 책 들고 뒤에가 서 있으면 졸음 좀 덜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졸리신 분 있으면 수업은 열심히 들어야 되는데 졸려서 못 하겠는 사람 뒤에가 좀 서 계시면 금방 잠이 깰 거예요. 네, 서서 공부하는 사람. 일부 요즘에 사무실도 서서 이렇게 작업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컴퓨터 작업하시는 분들도. 네. 효율적인 방법을 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군사제도 갈게요. 210쪽입니다. 2군 6위, 응양군 영호군, 국왕의 친위부대. 6위 뭐죠? 앞글자만 따서 외우세요. 자신은 금청감. 동그라미 쳐 거기다. 자신은 금청감. 자신흥 금청감. 좌의 신호의, 홍해의, 금오의 경찰. 경찰을 준비하신 분은 당연히 뭐야? 금오의를 알아두셔야 되겠죠. 천우의 의장대, 간문이 군걸수비, 2군 6위입니다. 지방군 주현과 주진군. 주현은 치안유지 예적방어, 주진군은 양계 주둔입니다. 동계와 북계에 주둔한 사람들을 주진군이라고 합니다. 특수군 가죠. 강군, 거란 방어에서 정종 때 시험에 자주 나와요. 별표하세요. 정종 때 거란의 방어를 위해서 별무반 여진 정보를 위해서 숙종 때 만들었다. 실제로 사용한 시기는 그의 아들 이종 때 별무반을 이용해서 동북 구성을 축조하죠. 삼별초, 최후 정권이죠. 야별초에 출발했다. 야별초. 수도에 둔 개경의 밤야자입니다. 그 별초는 군사 집단을 잘라봐. 야하고 별초 잘라봐. 별초는 군사 집단을 얘기합니다. 군사 집단. 야니까 밤야자지. 그러니까 밤에 주로 개경을 중심으로 경찰의 순찰업무로 출발했다. 적으면 돼요. 다르게 표현하면 개성에 반대로 절도범이 되게 많았다는 거예요. 밤손님이 되게 많았다는 거지. 야별초에서 출발했다. 그래서 야별초가 별초 집단이 학대 개편되죠. 자별초, 개경의 자별초, 우별초. 그다음에 신의군. 몽골과 싸움에서 포로가 됐다가 다시 도주해서 왔던 사람들 별도로 별동부대를 만들었다고 이렇게 이걸 삼별초라고 하더라. 군사 집단입니다. 아셨죠? 최후 정권 시기에 만들었던 겁니다. 최후 정권 시기에 만들었다. 그리고 훗날 개경 한도 이후에 삼별초는 개경 한도에 있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출륙한다는 단어도 써요. 육지로 나갔다는 뜻이죠. 출륙한도, 개경한도. 다르게 표현하게 되면 우리가 몽골에 항복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조정이 강화도에서 개경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개경에 돌아가는데 이 삼별초의 2분의 1은 돌아가고 2분의 1은 돌아가지 않게 돼요. 왜냐면 2분의 1은 돌아가고 2분의 1은 돌아가지 못한 얘기는 쉽게 해서 아버지 백으로 삼촌 백으로 직업 공무원이 된 사람이에요. 직업 군인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실력의 유무와 관계없이 아버지 백으로 삼촌 백으로 직업군이 된 사람들은 신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 일부는 테스트를 하겠다는 거야. 테스트를 통해서 진짜로 군인으로서의 자격이 되면은 데려갈 거고 그렇지 않으면 데려가지 않겠다고 이렇게 엄포를 해버린다고. 자, 그 결과 여기에 찬성한 사람들 당연히 가야 됩니다. 테스트 받고. 근데 반대한 사람도 있다고. 반대한 사람들 어떻게? 뭐야 이게 이래 되겠죠. 그래서 이분을 거부하게 돼요. 그래서 반은 돌아가고 반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 결과
돌아갔던 삼별초와 몽골군이 힘을 합쳐서 여몽 연합군을 만들어요. 또는 여원이라고 써야 됩니다. 여몽 연합군을 통해서 삼별초가 있는 강화도를 갖다가 배를 만들어서 정벌을 하기 위해서 삼별초를 향해 전다고. 이때 삼별초가 하는 것은 뭐죠? 삼별초가 누구에게 항쟁하는 거죠? 몽골군도 아니고 여몽 연합군에게 항쟁하는 거예요. 여기 삼별초의 항쟁이라 불러요. 근데 항쟁이 한계가 있죠. 끝까지 갈 수가 없죠. 그래서 강화도에서 도망가죠. 진도로 갔다가 다시 제주도까지 이렇게 도망가게 됩니다. 이걸 삼별초의 항쟁이라고 합니다. 요거 시험에 자주 나오죠. 몇 년 정도냐? 약 3년 정도 됩니다. 1270에서 1273년 정도가 삼별초의 항쟁입니다. 그러니까 잘 봐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삼별초 항쟁 달달달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야, 삼별초가 대몽 항쟁에 할 때 삼별초 전체가 아니야. 아셨죠? 삼별초의 제시험과 관련돼서 반대하는 세력들은 항쟁에 나서는 거고, 나는 제시험과 관계없이 그냥 보겠다. 그렇게 가신 분들은 개경으로 한도됐다는 거예요. 개경에 가서 기득권 세력이 됐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네들하고 그네들 아닌 생각, 그네들 같이 생각을 하지 않는 애들은 항쟁에 나서게 됐다.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삼별초 전원이 몽골의 대몽 항쟁을 나섰다, 그게 아닙니다. 여몽연합군과 삼별초가 가지 않는 애들과 강화도 애들과 항쟁했다. 그렇지. 쉽게 해서 어젯밤까지 같이 한솥밥 먹었던 애들이 반은 몽골하고 붙고 반은 우리 집 따로따로 편먹어서 이렇게 파이팅이 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공부를 짧게 하게 되면 삼별초 전체가 항쟁한 것처럼 느낄 수 있어요. 네. 연호군 가겠습니다. 연호군 별표 갈게요. 자주 나오는 부분입니다. 농민, 노예로 구성되어 있고 고려 후기 애국의 침입에 대비해 설치되었다. 연호군 봅니다. 일종의 우리가 양천 혼성부대라는 단어를 씁니다. 원래 군에는 어떤 사람들이 간다고 그랬죠? 양인 이상의 힘으로 군대 간다고 그랬잖아. 저는 천민이잖아. 군대 가야 안 가요? 안 가잖아요. 고려와 조선의 군에 가는 입대 자격이 양인 이상이에요. 아까 산홍공상에서 양인은 뭐라고 그랬죠? 농민이라고. 농민 이상 힘으로 군대 간다고. 당연히 천민들, 저 노비들이죠. 군대 안 가겠지, 사람들은. 그런데 고려 말에 누구도 가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왜일까요? 양인의 숫자가 지금 현재 부족하다는 얘기잖아요. 자, 고려 말에 봐보자고요. 고려 말에 양천 혼성부대가 나타나. 이게 일명 연호군이에요. 자, 봐봐. 양인은 군대를 간다고, 입대를 한다고. 그 다음에 천민은 군대를 가지 않는다고. 근데 봐보시면 고려 말에 무슨 일이 발생되냐면, 고려 말에 북쪽에서 내려온 애들이 있다고요. 중국 땅에서 내려온 애들이 있다고요. 자, 명나라가 원나라의 지배를 받죠. 그죠? 150 이상 받아요. 150 이상 받는데 여기에 독립운동할 애들이 있다고요. 그 애들 백년교도라고 불러요. 백년교도들은 주로 농민군하고 그 다음에 미륵신앙하고 그 다음에 샤머니즘을 가진 중국의 농민들이 주로 일어나는 애들이에요. 그 얘들 갖다가 홍건적이라고 불러요. 홍건족이 아니라 홍건적이야. 적은 머리에 빨간색 두건을 둘렀다는 뜻이야. 두건적자야. 그러니까 백년교도 출신들로 구성되어 있는 홍건적 애들이 잘 봐봐요. 외우면 안 돼. 내용을 이해해야 돼. 절대 공부를 외우는 부분이 아니에요, 이거. 자, 백년교도 애들이 여기 설명드렸어요. 이런 애들이라고. 얘들이 조직을 만들어 독립운동 한다고. 그 조직을 뭐라고 한다고? 홍건적이라고 한다고. 왜? 자, 봐봐. 저게 아군이 적군이 구분이 돼야 되잖아. 옷으로 구분할 수도 있겠죠. 그죠? 상식적으로. 여기 남성분들은 군대 다니시는 분들이 기억할 수 있어요. 군대 가가지고 어떻게? 아군과 적군의 피할 식별하는 야간 훈련에서 지키고 뚫는 연습을 한번 했을 거예요. 선생님도 아마 그 훈련을 했어요. 그리고 비표를 달죠. 비표
즉 관측으로 이렇게 옷을 복장을 하고 해도 우리 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대부분 다 뚫려. 뭐 철조망 있고 뭐 있고 부대 꼭 뚫려. 우리가 다 뚫렸어. 뚫리고 나면 그 다음날 아침에 군대에 오늘 뺑이 쳤지. 안전부장하고 돌았어. 이렇게 한 20바퀴씩 돌았던 기억이 나요. 지금도. 그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도는 거야.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지. 우리. 잡지 말고 그냥 편하게 있다가 뚫리고 아주 그냥 편하게 있다가 20바퀴 돌자. 군장하고 막 이렇게 농담삼아 하기도 했어요. 어차피 뚫릴 거니까. 기가 막히게 뚫려요. 하여튼. 어떻게 약점을 알고 들어오는지 기구멍 사이로 탁 들어오는지 부대에 들어오게 들어와요. 자, 얘들이 비표로 뭐요? 빨간색 두근을 둘렀다. 아군인지 구분하고 얘들이 와서 봐. 몰아냈다고. 누구를 몰아냈어? 몽골애들 몰아냈다고. 그리고 여기에 주둔하게 된다고. 그러면 자, 전쟁은 전쟁이고 먹는 것은 먹어야 사올 거 아니야. 군량미가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 죽을 순 없잖아. 그죠? 어떻게 해야 돼? 땅을 파먹든 남의 걸 도둑질해서 먹어야 할 거 아니야. 가까운 데가 어디 있어? 여기야. 여기서 식량을 배급하고 올리는데 6개월 걸려. 6개월 동안 아무것도 안 먹으면 죽어, 그 사이에. 죽는 것보다는 남의 거 뺏어 먹어야 되지 않겠냐? 가까운 이쪽으로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홍건이 침입할 때 어떻게 공민왕이 어디까지 도망쳐 왔어? 경상북도? 안동까지 오잖아. 안동까지. 안동까지. 그래서 왕비가 어떻게 해? 공민왕의 왕비가 안동에 왔는데 커다란 강을 건너야 된다고. 강을 건너는데 어떻게 옛날 여성 왕족들, 왕비들이 치마를 입었을 거 아니야. 치마들이. 치마를 입고 저기 건널 수 없다. 다 젖은. 그럼 치마를 다 벗어야 되잖아. 연치면 반바지를 입거나 뭐 핫팬츠를 입고 건너야 될 거 아니야. 이럴 수는 없잖아요. 체면인데, 왕족인데. 그러면 이렇게 남자들, 여자들이 쭉 쓴다고 일자로 강을 건너는 거. 그걸 양쪽 손을 잡고 이렇게 건넌다고 이렇게. 이게 지금 안동에 가면 지금도 안동에 축제로 나와 있다고 현재. 이해 가셨죠? 이런 것도 처음에 나온다고요. 네, 이런 어떤 민속 행사를 통해서 그림을 보여주고 한등급이 주로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한등급에서 이렇게 건너는 모습을 보여주고 이 시기에 사실 가장 옳은 거 물어보면 공민왕 시기에 업적을 하나 고르면 돼요. 공민왕이 이때 홍건적이 침입을 안동까지 침입을 왔을 때 도망갔을 때 노국대장 공주와 함께 노국대장 공주 강을 건널 때 모습 여기 받고 지나가는 그런 민속행사 지금도 남아있다. 자, 그러면 얘들이 어떻게 해야 돼? 충청, 전라, 경상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농민들이 대부분 어디로 가야 돼? 여기 지켜야 할 거 아니야. 전방에. 이 압록강에 딱 군사 배치할 거 아니야. 근데 문제는 어디 있어? 이 쪽발이들 올라온다고. 애구들이 올라온다고. 그럼 충청, 경상, 전라 지역 우리나라 이 시대 고려 조선시대 가장 중요한 농업지역이에요. 여기 털리면 어떻게 돼? 우리는 굶어 죽어야 돼. 그런데 문제는 이 지역이 텅텅 뚫려서 애구들에게 식량 다 빼앗긴다고. 그럼 빼앗겨도 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걸 빼앗길 수는 없잖아요. 근데 군인이 없잖아요. 지킬 군인이 없잖아요. 근데 공무원들이 와서 봤더니 남자가 있긴 있는데 양인이 아니고 누구란 얘기지? 여기야. 그럼 연옥은 뭐야 그러면? 천민들과 양인들이 혼재돼서 지휘관들과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지휘하고 양인 일부가 이렇게 가서 이게 연호군이에요. 그래서 연호군을 갖다 우리 뭐라고? 양천 혼성부대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양천 혼성부대다. 어때? 좀 이해 갔어요? 연호군은 이 연자를 봐보세요. 자, 이 연자가 메꿀 연자예요. 누구로 메꿔서? 원래 누가 가야 돼? 양이 가야 돼. 그럼 누구로 메꿔서 할까? 천민을 메꿨잖아. 그래서 뭐가 되는 거예요? 집집마다 연호니까 집옷장이 집집마다 무엇으로 메꿨다? 천민을 메꿨다. 저거 연호군이라 불러요. 이건 시험에 너무 잘 나오는 거예요. 이거 나오면 무조건 거의 공민왕의 업적을 선택적 고르면 돼요. 무조건 이것은. 그러니까 무식하게 공민왕 아니라 무식하게 연호군 고려말 이렇게 오면 어떡해? 재미 더럽게 없어. 아, 역사는 무조건 암기 과목이구나. 나는 암기하고 안 맞는 것 같아. 이런 선입관을 좀 갖게 돼. 근데 지금 애호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자, 이렇게 넘어가 봐. 조선 초에도 똑같은 현상이 벌어져. 조선 전기하국이 구분하는 건 임진왜란이에요. 임진왜란의 전과 후에 따라서 구분해요. 1592년을 기점으로. 여기는 뭐가 돌까요? 아시는 분? 네?
예, 어우, 다행입니다. 한 분이라도 알으셔서. 이 사람들 공통점이 뭐죠? 양천? 혼성 부대예요. 근데 나라가 안정되면, 나라가 불안할 때 이렇게 만들어요. 그냥 나라가 안정되면 어떻게 될까? 양반들이 계속 얘들이 있으려고 할까, 안 할까? 에이, 쪽팔리잖아. 우리 집 노비와 같이 군복 입고 지켜야 되잖아. 야, 너 여기 지켜. 예, 알겠습니다. 나 그렇게 해서 거기 지키셔야 된다. 알았어, 인마 자식아. 잘 지켜, 거기. 아무 이상 없다. 야, 나 집에 가서 밥 먹고 잠 한숨 자고 올게. 이런 상황이 발생되고, 양반들이 빠져나간다고. 양반은 양반. 누구만 남을까? 그렇지. 얘들만 남아서 후에는 뭐라 불러? 이렇게 부르기도 했어요. 어때? 흐름 잡으셨죠? 이제 전반적인 거 잡으셨죠? 그러니까 하나만 아는 게 아니라 전체를 내가 다 이렇게 시대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됐죠? 자, 여기서 가봅니다. 특수군 여러 구간이 됐고요. 중앙군 보겠습니다. 2군 6위 2군 6위 보겠습니다. 2군하고 6위는 충분히 이해하셨을 것 같고요. 지방군, 주진군과 주현군 주진군, 전방에 동계와 북계에 근무하는 사람들, 주현군 5도에 배치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특수군, 광군, 별표 하나, 정종대 거란의 대비해서 만들었습니다. 호족의 군대를 연합하여 편성하였고 뒤에 주현군, 주진군으로 기초를 잡힌 게 출발점이 강군이 되겠습니다. 별무반, 별표하되 생략하겠습니다. 이미 했고요. 삼별초, 경찰의 임무를 담당했다. 도둑을 잡기 위해서 만든 야별초에서 유래되었다. 야별초가 좌우 별초로 분화되고 몽골에서 잡혔다가 잡혀온 애들 신의군으로 구성됐다. 그래서 삼별초라고 한다. 그 다음에 고려라는 나라가 이제 몽골에 항복하고 개경에 한도에 지향하여 진도의 배중손, 제주도의 김통정 등이 대몽항정하게 되었다. 일명 삼별초의 대몽항정에 대한 얘기예요. 아까 오해하지 말라 했습니다. 삼별초 전체가 항정이 아니라 2분의 1은 육지로 갔어요. 개경을 갔고 2분의 1은 나는 도저히 너희들이 요구하는 군사훈련 시범 보지 않을 것이다. 이런 애들. 자, 대몽항정에 나섰습니다. 자, 삼별초는 몇 년부터 몇 년까지 항정이라고 그러세요? 연도 구분했으면 좋겠는데 1270에서 73년까지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마별초, 그 별초가 되면 일단 군사 집단이에요. 우리 역사가들이 그런데 이게 삼별초가 나오면 뭐가 돼? 마별초가 나오면 뭐가 돼야 돼? 사별초가 돼야 되잖아. 군사 집단이 4개가 됐으니까. 근데 삼별초는 역사가들이 고유 명사로 만들어 버렸어. 그리고 별도의 그냥 마별초라는 단어를 또 써요. 마별초. 최우가 만든 사병 조직으로 의장도 역할을 하게 되었다. 연호군 설명드렸고요. 만호부 보겠습니다. 만호부가 나올 수 있겠네요. 요즘에는 안 나오고 있는데 아직. 자, 보겠습니다. 원이 일본 원정에 실패한 뒤 고려 만호부에 설치다. 실패한 뒤에 밑줄 그어야 돼. 원이 일본 원정은 2차례 하죠. 1차, 2차 2번에 가게 되는데 실패하고 난 다음에 만호부를 설치했다. 애구에 대비해 경상남도 김해, 마산, 그 다음에 경상남도 고성 등에 설치하게 되었다. 하나 더 있다. 거기 전라남도 목포도 하나 넣어야 되는데 빠졌다 보니까. 자, 봐봐. 만호부, 백호부, 천호부가 빠졌구나. 만호부, 천호부, 백호부. 이건 중국의 유목민족들이 하는 군사제도입니다. 군사제도가 우리나라에 쓰이고 있는 겁니다. 자, 볼게요.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대몽연합군이 여몽연합군이 일본에 1차, 2차 2번에 걸쳐 갔습니다만 결국은 태풍으로 인해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얘들이 공격에 대비해서 여기 이 지역에다가 만호부를 설치했습니다. 1만 만자를 씁니다. 여기는 이렇게 씁니다. 여기는 100자를 씁니다. 지호자를 씁니다. 이렇게. 군사 중요한 지역에다가 해안가를 끼고 있는 곳에다가 군사를 10,000명을 둘 건지 1,000명을 둘 건지 100명을 둘 건지 어느 지역의 군사 핵심 요충지에 따라서 군사 주둔량을 다르게 하겠다는 것들. 중국의 제도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이거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왜?
고려시대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저게 전부 다 동으로 바뀌었어요. 뒤에 불을 동으로 바꿔봐.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봐. 만호, 동. 천호, 동. 백호, 동. 이 지명이 들어가 있는 동네 이름은 고려 말에 이런 명칭에서 이렇게 전래됐다 보시면 돼. 아, 군사 주둔지겠구나. 근데 그 시대를 우리 시험에 물어본다는 거야. 그 의미를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문제가 없고, 우리 시험에서는 거의 대부분, 아, 이건 원간섭 실패 이후에 군사 주둔지이기 때문에 원간섭 이후에 해당되는 거니까 그 선택지 고르면 되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무신직권기의 고려 후기에 관련된 부분. 삼별초, 마별초, 연호군, 만호군은 됐고요. 도박만 하겠고요. 도박만 하면 되겠죠. 도박 보세요. 경대승이 자신의 신변 보호를 위해서 100명의 사병을 토대로 만들었습니다. 최충원에 의해서 3,000명 정도로 재건되었다. 이걸 6번 도방이라 불러요. 6번 도방이라 불러요. 6개 부대로 나눠서 부원을 쓰겠다 해서 6번 도방이라고 그러죠. 무신집권 순서가 이렇게 되죠. 정정부, 경대승, 이음인, 최충원 이렇게 되죠. 경대승이 처음 출발한 게 도방이죠. 신변 보호를 목적으로 했죠. 왜? 경대승이 정중부를 제거했으니까 또 다른 누군가가 나를 제거하러 올 거 아니겠어? 그러면 신변 보호를 도방을 설치했다는 거지. 그리고 최충원식에 도방이 옵니다. 도방이 왔는데 숫자를 늘렸습니다. 3,000명 이상으로 증가시켰어요. 6번 도방이라고 불러요. 조를 6조로 짜가지고 자기 집 안과 밖을 끊임없이 근무하게끔 경계하게끔 하는 거예요. 자기 집을 경계 근무 쓰게끔 만드는 거예요. 6번 도방이라 한다. 6개 조로 나눴다. 6번 도방을 합니다. 최씨 정권의 무력 기반을 기초로 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고려의 관리 등용제도 212쪽입니다. 과거제. 법적으로 양이상 가능하다. 이건 고려와 조선의 공통점이라고 설명드렸고요. 제술과 명경과 주로 귀족 향리의 자제들이 응시하였고 잡가인 농민들이었다. 고려와 조선의 과거 시험에 공통점이 있죠. 일단 기본적으로 양이상 신분은 가능하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법적으로. 법제사고로 양이상 신분은 가능하다. 근데 시험에 제술과와 명경과가 두 가지가 있다는 거. 같은 말입니다. 이렇게 제술과를 진사시를 하고 명경과를 생원시라 불러요. 그 통칭 우리가 고려 조선의 과거 시험에 생진과란 말을 써요. 생진. 그래서 여기 합격하면 생원이 되고 여기 합격하면 진사가 된다. 이 시험을 보게 되면 제술과를 합격하게 되면 진사가 되고, 근데 학문의 수준이 여기를 더 높이 쳐준다는 거예요. 여기를 더 낮게 쳐주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보세요. 여기는 유교 경전을 시험 보는 거야. 여기는 이 시대에 맞는 시무책을 글로 소술하는 방식을 갖다 얘기하는 거야. 요즘 같은 뭐겠습니까? 코로나19에 뭐 백신이 뭡니까? 앞으로 어떤 예방책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당신의 생각은 뭡니까? 이런 걸 적는 걸 우리는 시무책이라 불러요. 뭘 더 알아줄까요? 진사시를 알려줘요. 생원시와 진사시는 막말로 해서 지방에서 보는 지방직 1차 시험이에요. 여기 합격해야만 어떻게 해요? 중앙으로 올라가는 시험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생원과 진사는 내가 직책이 아니에요. 나의 프라이드를 갖다가, 자존심을 갖다가 드러내는 것 중에 하나예요. 야, 내가 인천에서 말이야 진사에 합격했어. 진사시에 내가 진사야. 선생님이 김씨가 뭐가 되는 거야? 남들이 나를 부를 때
김진사님 이렇게 본 거예요. 자, 선생님 여기 합격해서 김생호님 이렇게. 우리 국어 고문 시간에 이거 많이 나오지 않나요? 이런 거? 그죠? 네, 선생님도 고등학교 시절에 고문 시간에 이런 게 나왔던 것 같은데. 자,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건 고려와 조선의 공통점입니다. 이건 어디서 영향을 받았을까요? 이런 시험은요? 누구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에요? 진시황이 일으킨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뭐예요? 분석행위잖아요. 자, 유생들이 진시황의 정책에 대해서 비판하죠. 비판합니다. 그래서 비판하자 진시황이 어떻게 해요? 그 책 유교 경제를 다 불태워버렸어요. 그리고 신하들을 죽여버렸어요. 땅을 파가지고 생매장에 죽여버렸다고. 이걸 분석행위 사건이라고 불러요. 그럼 유교 경쟁이 다 불타진 않고 상당수가 불이 탔다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하죠. 1000건의 유교 경쟁이 있다면 500건이 불탔다면 나머지는 500건밖에 남지 않았을 거라는 얘기죠. 그럼 500건 내에서만 우리가 시험을 볼 수밖에 없죠. 500건이 사라졌으니까. 500건을 공부해서 시험 보는 걸 뭐라 부르죠? 생원시라 불러, 진사시라 불러? 그래서 생원시. 근데 학문의 수준을 더 높이기 위해서 뭘 보는 거야? 이 유교 경전을 보는 게 아니라 현재 우리 시대에 맞는 신무책, 개혁책이 뭡니까? 물어보는. 여기 합격한 사람을 뭐라 부른다? 진사시. 뭘 더 알아준다? 생원시보다 진사시를 더 알아준다. 그래서 고려와 조선의 공통적으로 중국도 마찬가지 시험을 몇 가지로 본다? 과거 시험에 2가지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왜 2가지를 봅니까? 이걸 몰랐던 사람들은 어디까지 올라가면 되겠습니까? 여기까지 올라가면 돼. 그리고 중국의 제도가 어디까지? 우리 고려와 조선에까지 연결됐다 보시면 돼. 이런 식으로. 그죠? 아니, 무작정 외우는 건 되게 재미없잖아. 내가 이걸 왜 외워야 되지? 의미가 없는 암기잖아요. 내용을, 의미를 알고 외우게 된다면 훨씬 더 효율적이다. 문과, 잡과, 승과에 좀 비춰볼까요? 미음번의 승과. 승과. 예비시험으로 각 종파에 선발한 종선을 거쳐 대선을 치렀다. 선종시와 교정 각 30만을 선발하고 모두 대덕이라는 초급법규, 대덕의 밑줄을 긋습니다. 교정, 선종 관계하지 않고 구분하지 않고 무조건 대덕이라고 하는 법계를 지급하게 되었다. 기타, 청거, 성중애마가 최근에 모의고사에서 잘 나오고 있습니다. 노량진 우리 시험 문제 선생님들이 성중애마 별표 하나 해봐. 참, 책은 모의고사에 자주 나오기 때문에 성중애마를 좀 체크해 주세요. 자, 성중관, 내시 및 구강의 측근 근시직, 애마, 궁중수기는 기족 자세에서 발태가 있으며 고관 승진도 가능하였다. 이게 있어. 과거 시험을 볼 때마다 떨어진 애들 있잖아. 우리 공무원 시험도 다 합격하면 좋지만 가끔 떨어지잖아요. 불행하게도. 그죠? 근데 내가 관직은 나가고 싶은데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 친구들 일종의 부재책 중에 하나가 성중애마예요. 자, 성, 중, 간, 내시 등 구강 측근의 근식이다. 자, 봐봐. 이 내시는 초기에는 거의 대부분 성중애마들이 들어갔어요. 즉 아버지 백, 삼촌 백으로 들어간 애들이 거의 대부분 초기에는 내시들이에요. 내긴. 내시는 뭐 어떻게 왕의 근위 부대이기도 해요. 왕의 측근 부대예요. 측근에서 왕을 갖다 경호하기도 하고, 그다음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도 하고. 근데 이게 문제는 어느 시기가 되냐면 원 간섭기가 되면 여기서 말하는 내시는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상상하는 그 내시로 바뀐다고. 즉 다르게 표현하면 여기는 남성 기능이 사라진 애들이고 여기는 남성 기능이 아직 살아있는 애들이에요. 그럼 여러분 머릿속에 항상 이것만 남아있지 지금 현재. 저 내시 같은 놈 막 이렇게 하면 상상은 여기 되겠죠. 요즘 같으면. 그죠? 이 전까지는 거의 대부분 아까 양반집 자제인데 저기 궁궐에 들어가서 일 좀 하고 싶은데 이 능력이 안 돼서 못 들어가는 삼촌 저 넣어주세요. 그래 성중애마를 넣자. 너 내시로 가자. 얘는 관직을 하게 되고 삼촌은 뭐가 될까요? 이 사람을 통해서 왕 측근에서 벌어진 일들 내 정보를 내가 빨리 가져갈 수 있는 이익들이 서로가 같이 공존할 수 있어요. 그게 성중애마. 그래서 성중관, 그 다음에 애마, 궁중, 수기까지 양반의 자제, 귀족의 자제 발달하고 고관 승진도 가능하게 되었다. 시행 시기갑니다. 식년식을 원칙으로 했다. 식년식은 몇 년에 한 번 보는 시험? 3년. 중국 애들 그대로 가져오는 거야. 3년에 한 번 보는 시험. 정에서는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고 실제로는 매년 또는 2년마다 경년시 한 번씩 보기도 했다. 원칙은 있었지만 잘 지켜지지는 않았다. 넘겨갑니다. 214쪽
교육기관, 중앙 국자감, 지방 향교. 이건 전부 다 국립이 되겠죠. 국립이 됩니다. 국립학교죠. 국자감, 고려의 대학교입니다. 고려의 대학교에 국자감이라는 대학에서 유학부와 기술학부 두 가지로 나뉘었더라. 3품, 5품, 7품의 자제입니다. 3, 5, 7입니다. 국자학, 태학, 사문학 입학 자격이 3품, 5품, 7품의 자제가 들어가는 거고요. 유학은 뭐죠? 8품 이하의 자제가 입학하는 겁니다. 결국은 고려 국립대학이라서 국자감은 능력별 입학이 아니라 신분별 입학이라는 겁니다. 신분별 입학이다. 그 다음에 지방의 향교 등이 있었다. 한번 보죠? 기억분 가겠습니다. 유학부는 3, 5, 7품 이상의 신분별 입학이면 수업년 하는 거예요. 신분별 밑줄면 되겠죠. 기술학부는 8품 이하다. 밑줄. 기술교육. 기술교육은 해당 관청과 국자감에서 시작했다. 그 유학, 서학, 산학이 말 그대로 국자감입니다. 국자감입니다. 그럼 여기에 잘 나오는 게 뭘까요? 고려시대 기술교육은 해당 관청과 국자감이잖아요. 그럼 옆에 조선과 비교해야 될 거 아니야. 옆에다 적어야 되겠지. 조선의 기술교육은 어디냐고 물어보겠지. 해당 관청이겠죠. 해당 관청이겠죠. 그 다음에 사천대, 태의감, 태사국, 통무관. 사천대 정도 잡으면 될 것 같아. 사천대, 천문에 단련부, 충렬왕 때 서운관. 그리고 하살표 하시죠. 조선 때 관상대 정도. 하살표 하시고 조선 초기에는 관상감. 사천대, 서운관, 조선 초에는 관상감. 관. 발음이 안 좋다. 관상감. 관상관. 조선 초. 관상감. 관상감. 쓰다 보니까. 향교. 지방 국립교육기관으로 설치되어 지방관리와 서민의 자제들에게 교육을 실시게 했다. 국립교육기관입니다. 향교. 고려중기 사학의 발달로 관학진흥층이 등장했다. 구제학당에 줄였습니다. 최충이 세운 구제학당. 문헌공도죠. 문헌공도. 대표적인 학교. 국영과 3사. 그 다음에 12공도. 12개의 사립학교가 만들어졌습니다. 개경의 지공고 출신들이, 지공고는 과거 시험을 총괄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요즘 치면 수능을 총괄하는 사람 할 때 총괄하는 사람들, 고위 관료들이 그 길 대부분 차지했다. 주로 이제 문화시 중에 거의 지공고 출신인데 은퇴하고 난 다음에 나서 사학재단을 하나씩 만들었다 보시면 돼요. 결과 관학인 국자감이 쇠퇴했다. 이유는 합격자가 배출되지 않으면 그 학교는 쇠퇴할 수밖에 없고 대신에 사학이 발달될 수밖에 없어. 요즘에는 대학교에서도 가끔씩 공무원을 별도로 하고 싶은 사람 모아서 예부에서 강사를 초빙해서, 저희 같은 사람 초빙해서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게 됩니다. 저도 한동안 좀 했어요. 네, 대학에 가가지고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효과가 별로 없어. 해보니까 학생들이 돈을 거의 안 내거나 아주 수업료를 조금 내고 하다 보니까 별 어떤 의무감, 책임감들이 별로 없어. 효율성이 되게 떨어져. 근데 여러분들 하고 났을 때 어떻게 돼? 돈 다 내고 왔잖아. 뭐 어떻게? 내 돈 나간 거잖아. 물론 내 돈 아닐 수도 있겠죠. 부모님 돈일 수도 있겠지만 아까워서라도 해야죠. 그죠? 아까워서라도 해야지. 본전 뽑아야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본전 뽑는 방법은 뭐겠습니까? 열심히 듣고 합격해 나가야지 빨리.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수업료는 비싸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비싸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요? 합격만 한다면 평생 먹고 살 걸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네, 그럴 것 같아요. 평생 한 달이면 끝나지 않나? 1년치? 한 달 월급이면 끝나잖아. 그죠? 한 달만 벌면 1년치 수업료 먹고 쓴 거 다 거의 해결되지 않나요? 그럴 것 같은데. 그래서 1년 투자해서 다시 합격한다면은 한 달에 월급이 날아가면 되는 거니까. 평생 먹고 살고 보니까. 그냥 그렇게 편안하게 마음 생각하세요. 네. 그 다음에
관악지능책 보겠습니다. 관악지능책에 별표할까요? 네. 그 사학이 발달되면 즉 관악이 학생들이 모이질 않아요. 그렇다고 문을 닫을 수는 없잖아요. 뭐 살려야 될 거 아니야. 자, 숙종 때 국자감의 서적포 사학에 가봤더니 기본 유교 경전위에 유인물을 막 배포하더라는 거야. 봤더니 어디서나 봤더니 사학에 인쇄소가 있더라는 거야. 야, 우리 서울대학교에도 인쇄소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그게 서적포예요. 서적포는 인쇄소입니다. 가끔 선생님 저한테 여러분들한테 인쇄물 줄 텐데요. 밖에 우리 사무실 밖에 보면 뭐가 있어요? 인쇄소 있지 않나? 복사기에 인쇄소겠지 뭐 요즘에. 네, 그 당시보다 훨씬 더 좋은 인쇄소가 않겠어요? 그 느낌만 나오는 거죠. 예종 때 국자감을 국학으로 자르시고 1번 잡으시고 청양가가 보문가는 도서관 연구기관을 두었다. 2번 잡으시고 칠제를 두었다. 칠제는 유학육제와 무학인 강해제를 두었다. 가거시험을 통해서 합격을 했는데 전방에 무인 계급으로 발령이 났을 경우에 얘들이 자꾸 보이콧한다는 거야. 죄송한데 저는 칼 한 번도 잡아본 적이 없어서 전방에 발령나는 거 보이콧하겠습니다. 거부하겠습니다. 아니 열심히 시켜서 합격해서 발령을 내놨더니 얘가 갑자기 사라져버리는 거야. 왜? 자기는 칼을 잡아보고 칼을 써보지 않았다는 거지. 야, 안 되겠다. 그래서 칠제에서 무에도 가르치는 강해제가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자, 칠제란 말은 학교 건물이 7개가 들어섰다는 뜻이 별거 아니에요. 아셨죠? 왜 이렇게 건물이 더 들어섰나요? 기존의 학교 시설에서 플러스가 들어간 거예요. 건물이 더 좋다. 왜일까요? 아까 잠깐 한 거지 않았나? 레벨업 수업. 즉, 수준별 수업을 하기 위해서 건물이 지어졌다. 지금의 대학교는 수준별 학습을 하기 위해서 세운 건 아니죠. 과별로 또는 단과대별로 뭐 A관, B관, C관, 뭐 1관, 2관, 3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겠지만 레벨업 수업이 필요했다. 또 양형고라고는 양형고 밑줄하게 되겠죠. 양형고는 장학기관을 세워 재정을 충당했다. 인종대 경사육학대 국태사 사문학 충렬왕 양형고시는 서막전을 설치했다. 왜? 양형고의 원금이 바닥에 나버렸어. 원금이 다 사라져버렸어. 원금이 사라져서 새롭게 만든 게 서막전이다. 장학금 제도. 경사교수도감 충렬왕 때 경사 교수 자르면 돼. 이렇게 도감은 뭐였죠? 교수는 뭐죠? 선생님을 얘기하는 거. 경사는 유교 경전을 얘기하는 거고 사는 역사죠. 자, 지금 봐봐. 공무원 고르셔야 된다. 지금 현재 과거 시험의 핵심은 생원시를 봐요, 진사시를 봐요. 지금 현재 진사시에 공부 좀 하는 애들 다 진사시를 보려고 하잖아요. 빨리 승진하고 빨리 고위 관직에 올라갈 수 있으니까. 유교경전 공부하는 사람들 특히 하루 보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똑같은 공무원 시험인데 과거 시험인데 높고 낮음을 구분하고 있잖아요. 이건 아니지 않느냐 그런 거죠. 정작 유학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유교 경전이고 중국의 역사입니다. 이걸 공부하지 않고 열심히 현 시세의 가장 해결책이 뭔가 이것만 열심히 공부하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글 쓰는 연습만 열심히 하더라는 거예요. 이건 아니다 보니 다시 원위치 가자는 거야. 유교 경전과 역사를 공부하는 선생님들을 임시관청에서 만들어서 파견하자. 이게. 그러니까 처음으로 다시 되돌아가자 하는 제도가 경사교수도감. 다른 말로 이걸 경사일체 원칙이라고 불러요. 유교 경전과 역사는 같은 거다. 즉 역사를 경전의 수준으로 보고 있다는 거야. 그만큼 유교 경전과 역사를 같은 수준으로 보고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과 우리나라 꼭 같은 생각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 지금 현재 힘들지만 공무원 시험 과목에 뭘 배우고 있습니까? 역사를 시험 과목에 포함시켰잖아요. 재밌어 하시고 좋아하는 사람은 잘 됐어. 나를 고득점으로 밀어주는 대표적인 과목이야 생각하는 분이 계시고 중고등학교도 별로 관심도 없고 재미도 없는 사람들 어떻게 거의 지옥이라고 하면 좀 과한 편이겠지만 죽겠어요 선생님 이러다가 죽을 것 같아요. 이러는 분들 가끔 계세요. 또 국사 때문에 포기할래요. 이런 사람 가끔 있기도 해요. 제 입장에서 좀 안타깝죠. 그렇게 죽을 과목은 아닌데 죽어야 할 필요까지 없는 과목 아닌가? 좀 열심히 하면 원하는 점수는 나오지 않을까? 100점은 아니더라도 그럼 반대로 이렇게 물어요. 영어는 잘하니? 영어도 죽겠어요. 더 죽겠어요. 그럼 나보고 어떡하라는 얘기야? 영어도 안 되고 한국어도 안 되고 국어는 어때요?
국어는 우리한테 더 어려워요. 그럼 공부 안 해야지. 그렇지 않나? 다 어려우면 안 되는 거잖아. 그래도 어렵죠. 물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 과목이니까. 시험 과목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국어, 영어, 한국사에서 영어가 제일 어렵지 않을까, 여러분들? 솔직히. 두 개는 그래도 우리말로 하잖아. 좀 어렵긴 해도 좀 말하는 거고, 그죠? 근데 영어는 안 되는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영어가 어렵잖아. 이해 안 되잖아. 그죠? 문법도 힘들어 죽겠고, 독해도 어려워 죽겠고, 영작도 어렵고, 뭐, 어휘는 외워야 되는데 하루에 몇 개씩 외워야 될지 모르겠고, 쉽진 않죠. 그래도 여러분들 영어에서 성과가 나지 않으면 되게 오래 갑니다. 수험 기간이. 그래서 진짜 매일매일 영어에 치중하셔야 됩니다. 수업량을 오늘 국사 수업 끝났다 해서 영어를 안 하는 게 아니라 국사 수업 복습을 1시간, 1시간 반만 하시고 남이 다 영어 해야 돼요. 저는 국사 선생님 부르거든요. 영어를 하라고 그래요. 왜? 영어 안 되면 합격 못 해요. 기본적으로. 국사 100점 맞아봐야 영어 가랑 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다행히 여러분들은 우리 연나님께서 영어를 되게 많이 해주신 것 같은데요.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해서 되게 짐도 되게 바빠 죽겠는데 원장님 2번씩 하시더라고. 와, 여러분 복 받은 거예요. 네. 영어 일주일에 2번 해주면 그거 복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진짜 수강료 공짜로 먹은 거예요, 진짜. 그렇게 생각하신 적이 없죠, 여러분들은. 그냥 우리는 계속 그렇게 해왔으니까 의뢰 그냥 다른 데서 그래야겠지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네. 그렇지 않아요. 되게 여러분들을 복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좀 하셔서 빨리 합격 주기를 좀 당기세요. 어제들이 갔어? 경사교수마다 그랬죠? 자, 마지막 공민학력 때 성균관을 부흥시켜 순수 유학교육만 비롯해 순수 유학교육. 왜냐면 잡학들 했었잖아요. 유학과 기술학부를 했잖아요. 기술학 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순수한 학문, 국자학, 태학, 사물학, 유교, 경전 쪽에 공부 치중하겠다는 뜻입니다. 자, 고려시대 승려의 법계 보겠습니다. 그 승려들 과거 시험일을 보는데 문과, 잡과, 승과를 봤다는 거죠. 대신 뭐를 안 봤나요? 문과는 안 봤죠. 승과가 있었다는 거죠. 요거 대덕만 체크하면 돼요. 선종시와 교종시 두 가지를 봤는데 일자 합격자를 대덕이라고 하는 칭호를 줬다는 거 하나 체크하면 됩니다. 대덕이라는 칭호를 줬다. 대덕에만 동그라미 선종시든 교종시 대덕에 해당되는 것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잠시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